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9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전 유성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국방정책을 과학 기술 측면에서 뒷받침한 아주 역사가 있는 조직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등 국내 무기 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 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제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다음 날인 지난 27일 우리 군의 대응 체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대공 무기 체계인 비호 복합 운용력이 저하되고 무인기 격추 훈련을 군이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뭘 한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승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종섭 장관 등은 이날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전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다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냐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대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이종섭 장관에게 아주 따져 물었답니다. 그런데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비호복합이란 이 시스템은 2014년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에 무인기 요격 능력을 포함하여 2015년 이후 배치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5년 내내 운용 시스템 구축 및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것으로 군이 파악을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낸 것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이 비호 복합 시스템은 레이더와 요격 체제가 연동된 건데 최장 20km 바깥에서 무인기를 포착하면은 3km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이런 첨단 장비를 배치해 놓고도 지난 5년간 제대로 운용 훈련을 하지 않아 서울까지 무인기가 내려오고 휘젓고 다니고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5시간이나 걸렸는데 5대 중에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이거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군이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즉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 가지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합니다. 세 번째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최고사령관입니다. 계급으로 말하면 5스타 원수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보이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과 국군이 완전히 결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을 위해서 복무해 왔다는 이 반역적 상황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일성주의자로 의심을 받는 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행동은 그 김일성주의자로서 의심받을 만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부하 노릇한 지난 5년간이고 이 5년 동안에 국군 통수권자가 그런 자니까 그 지위를 받는 국군도 오로지 김정은을 감싸는 국군이었다. 국군이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북한 농당 정권은 당군이라고 그럽니다. 당군, 북한 농당 정권의 군대는 당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민군은 인민을 보호하는 군대가 아니라 당군입니다. 당을 보호하는 군대입니다. 우리 국군도 당군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비호하는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역 사태가 일어난 거죠. 지난 5년 동안 국군 내부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른 기구하고는 다릅니다. 군대가 반역하면 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진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김일성주의자로 의심받는 자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펴는데 저 합참의장 이하, 국방부 장관 이하 수만 명의 장교단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거기에 항의하지 않고 사표 내지 않고 대외적으로 이 사태를 폭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이 대한민국 군대는 전투 경험이 한 번도 하나도 없는 군대로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전역한 이후에는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는 군대니까 요렇게 정권에 추종하는 아주 관료형 군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관료형 군대는 지휘부가 김정은으로 바뀌면 김정은에 충성할 군대입니다. 이 기회로 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에 군에서 일어났던 반역 상황, 이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자는 처벌하고 행정적으로 다스릴 자는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